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덥습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연일 대통령과 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사태를 두고 대통령이 이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 아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6글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이따가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뭐죠? 네, 이준석 사태 속에 여론은 지지율은 네. 어떻게 나왔어요? 어제 조사한 결과 나왔던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인데 대체적으로 20%대가 많은데 100일 정도 맞아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조사 결과는 30% 초반 정도의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CBS가 조원 시에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3일, 1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2.9%, 네.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66.6%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여론조사, KBS, MBC 여론조사는 조금 더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날짜가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윤석열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리서치 조사와 조원 시에나의 조사가 부정평가는 약 66.6, 67%로 비슷했는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KBS 조사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8%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배 수장님, 네. CBS하고 지상파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다르게 좀 나왔는데 그렇죠. 조금 다를 수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글쎄요. 다른 이유보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차이입니까? 이제 조사 시점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 조사가 14일까지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사태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조사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조원 CNI는 자동응답 조사고 또 한국리서치의 경우에는 전화 면접원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도 있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 예, 조사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거고. 네. 여론조사 전문가신데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분석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답답하네요.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안 띄네요. 재미있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분열 책임을 묻는 질문에 윤핵관을 꼽은 응답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또 최일구 앵커가 신뢰하는 미디어죠. 네, MBC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12일, 13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인데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어봤는데요. 윤핵관이다. 35.5%로 가장 높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다. 28.6%였고요. 이준석 대표라는 응답은 22.5%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상이죠. 오늘도 아침에 여러 방송에서 윤핵관들 비판하더라고요. 네,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이준석 대표를 가리켜서 이 XX 저 XX 이렇게 욕을 했다 이런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일종의 그 공격 지령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이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른바 윤핵관들이 창당 등 정계 개편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 주장을 가처분 했습니다. 신청 법원이 언제 하는 거죠? 내일 내일입니까? 심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론이 내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죠. 100일이죠. 네. 그래서 공교롭게 딱 그 두 기간이 겹쳤는데요. 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빗대면서 후회했던 지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주할 때 미리 견제하지 못했고 유승민 전 의원을 쫓아내려 했을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면서 공천학살 때 진박이라고 호가호위하는 분들이 나왔을 때 미리 제압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윤핵관이나 대통령실도 이준석 대표의 이런 비판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대응하지 않는다는 기조인 것 같은데요. 뭐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방송에 출연한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책도 발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그 의원들이 가깝다라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데 뭐 이제 와서 윤핵관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윤핵관이 맞다라고 하기에도 좀 그러니까요. 네, 한마디로 그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낸 이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에 좀 말려 들어가는 거를 경계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와 일일이 맞부딪히는 것도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죠. 근데 그냥 전망인 것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대표 사태를 봉합할 수 있는 어떤 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또 불투명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냐. 이런 이제 해석과 전망과 또 해결책에 대한 분석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이른바 자맹하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투스톤즈 회합 또 소통 이래서 소맥 소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게 가능하겠느냐. 투스톤즈라면 예. 이제는 강을 건넜다.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투스톤즈인데 석석해서 네. 투스톤즈. 이제는 섭섭해진 거 아니냐. 석석이 아니고 섭섭이 된 것 같다. 예, 그래서 해결책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미 강을 건너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섭섭은 지금 즉흥적으로 지어낸 거죠. 쉽지 않죠 이게. 지금 뭐 역시 뭐 허리케인이기 대단합니다. 때문에 가능한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시던데요. 아니 최초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근한 거 아닙니까? 예. 광복절 연휴 이제 끝나고 이 도스태핑을 했는데 인적 쇄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마는 그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네.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뭐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뭐 아까 들으셨듯이 이 변화는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이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변화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 국정 지지도가 저조하다고 해서 사람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의미로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휴가 기간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이 국민을 위한 쇄신을 꼼꼼히 있게 내실 있게 할 생각이다. 이 얘기는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누군가를 교체하기보다는 이 새로운 사람을 합류시키는 방식으로 좀 이제 변화를 줄 계획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 합류하는 인물이 이제 김은혜 전 대변인이다. 이런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있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 수장님, 예. 정상근 기자의 해석은 들었습니다만은 네. 여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답답하죠. 지금 갈수록 이 사태가 해결되겠느냐. 점입과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지지율 회복은 난망하고 당은 당대로 어떻게 이 내분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에 도어스태핑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는 보수 매체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윤핵관에 대해서 정리하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첩첩산중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국민 저기 소신도 있고 뭐 보관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바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국정 운영을 잘못 봤습니다. 제가 바뀌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답인데 답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네. 성대모사를 들었습니다만은 네. 전혀 안 비슷합니다. 헛기침은 비슷하네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6글자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놓쳐버린 버스. 피 터지게 싸워. 하하. 서로 각자 도생. 각자들 갈 길 가. 버리는 게 상책. 이 자식 내 자식. 좀 조용히 해주세요. 신당 굿당 차려. 내치지 마시오. 끝까지 함께해. 돌아가면 바보. 이러면 다 죽어. 이 문자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휘뚜루마뚜루? 휘뚜루마뚜루. 정상 기자. 네. 뭔 뜻이에요? 휘뚜루마뚜루? 될 대로 되라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많은 걸 아십니다. 그럼 다 알죠. 자, 정상 기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이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 검찰 전직 국정원장들 압수수색입니다. 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서훈 전 원장 집을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이 국정원의 기록 삭제,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이 피고발인들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예하부대, 이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앞서 국정원은 이 박지원 전 원장이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이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자체 조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서욱 전 실장은 사건 무마를 위해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이 지침을 내렸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오늘 압수수색이 매우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목소리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합니까? 국정원은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 그건 좀 겁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건데 과거의 국정원과 현재의 국정원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개혁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잘 싸우겠다 이런 말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박지원 원장의 인터뷰는 오늘 오전에 YTN에서 있었던 인터뷰인데 네, 그 맞습니다. 전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8시 때 이제 출연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보니까 아침 7시 반에 박지원 원장 댁이 여의도잖아요. 그렇습니다. 7시 반에 검찰이 왔다는 거예요, 집에. 예. 근데 내가 지금 저 상암동 TBS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딸하고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와 있으라 그랬대요. 네네. 그러니까 끝나고 8시 한 반쯤 돼서 집에 갔더니 30분 동안 압수수색하고 다 갔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정상 기자, 네. 이 박지원 원장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박지원 원장은 이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본인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찰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압수수색은 30분 만에 끝났고 이 가져간 것은 휴대전화와 그 일정 등이 적혀 있는 수첩 5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국정원을 개혁한 본인을 이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또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이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면서 왜 본인 집을 압수수색하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전 국정원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는데 그리고 여의도 자택인 한양 아파트 와서 뭘 가져가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집에 뭔가 보관을 했다면 국정원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에 뭔가를 했었어야지. 아니면 지금 이미 고발한다. 국정원에서 직전 국정원장을 고발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2명이나 고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고발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 가지 의미다. 첫 번째 대북 압박. 이걸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문 압박.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휘 압박, 지지율을 압박하는 거. 봐라, 보수층들 봐라, 수사하고 있지 않냐? 빨리 결집해달라, 지지율 올려달라. 근데 이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네. 자,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이어질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가면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대 법칙이다. 대북 압박, 대문 압박, 대지 압박. 이것 때문에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 세 가지는 압박은 만든 거예요? 네, 안 만들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6글자 의견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 집 나간 며느리, 딴 동아줄 받고, 지 혼자 생각만, 양두구육 인정, 이젠 틀렸습니다, 구멍난 돛담배, 읍참 마속할 듯, 지렁이도 꿈틀, 돌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배 소장님? 돌아. 돌아는 정리하면 이렇죠. 돌겠네. 이런 뜻 아닐까요?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싸웠다가 화해를 반복하니까 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스럽다. 계속 이제 그 장면이 그 장면 같고, 네. 돈다 이렇게. 네. 허리케인이라는 이야기죠. 아, 얄미운 사람. 세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확대명에 맞서는 박용진입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가 1대1 구도로 이제 재편이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총력전에 나서고 있어요. 네, 박용진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왜 자꾸 방탄 당대표 출마란 말이 나오냐라면서 한 명을 위해 당원을 또 강령을 바꾸고 당의 가치와 체계를 바꾼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당화 노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전당대회는 중반을 지났지만 아직 전체 유권자의 70% 이상이 투표하지 않았다라면서 경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당원 80조가 이제 개정이 된 거죠? 개정이 됐나요? 뭐 오늘 회의를 하나 통과를 했는데 네.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은 다시 아니고요. 네, 전체 좀 더 이제 상위 의결 기구에 거쳐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최종 1단계는 이제 확정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됐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요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금 박용진 의원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박용진 의원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민주당의 사당화가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너무 팬덤 정치에 빠져들고 이것이 민주당의 수렁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제 박용진 후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문재인 야당 때 만들어진 것인데 말이 되냐. 이걸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당헌 80조가 뭐냐면 기소 시에 직무정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기소를 당하게 되면 당대표 직무정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겠다. 그러니까 유죄를 받을 경우에만 기소가 직무가 정지되는 걸로 바꾸겠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이란 말이에요. 네. 딱 2주 남았는데 김혜경 씨,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이 이제 소환 조사도 이제 임박한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김혜경 씨 조사가 끝나면은 바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럴 때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당 대표가 이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당원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부인이니까 이 당 대표가 또는 당직자가 기소를 당했을 때의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부인이 기소를 당했을 때하고는 다를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순서상 말이죠. 네. 순서상 그렇죠. 자, 그러면 이재명 의원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이재명 의원은 지금 논란의 당원 개정은 본인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검찰이 사실상 뭐 이제 그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당대표직을 못 하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 당대표를 검찰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 당원 80조에 대해서는 좀 말을 하진 않고 있고요. 그보다는 좀 호남 지역 당원들과 좀 만나서 뭐 팀이 이겨야 뭐 MVP도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 수장 이번 네. 주가 이제 호남 경선이에요. 민주당. 그렇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확대명을 뛰어넘어서 거대명이 되느냐.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를 거대명은 또 거대명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이재명이다. 거대명, 확대명 다음에 이제 거대명, 거대명입니까? 확대명을 넘어서 이제 거대명인데 지금 박용진 후보는 어떤 이야기하냐면 권리당원 87만 명의 투표가 남아 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호남의 정서도 거대명 거의 대부분 이재명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6글자 의견 마지막으로 소개를 몇 분 더 해드리겠습니다. 각자 이별 여행, 배신자 맞구나, 진흙탕 개싸움, 지지율 10%대, 우린 관심 없다. 다른 청취자 반응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정석호님이 성대모사 연습 좀요 크크. 참 지적을 받아도 이렇게 화통하게 웃는 배종찬 소장의 모습 인생 뭐 있니? 멋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 오늘 청취자분들께도 의견을 받아봤고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도 6글자로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뜬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정상건, 배종찬.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어른답게 싸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게 돌아가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모욕감을 이거? 줬어.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자, 애청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뉴스.